안녕하세요. 정진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시행사업구역에 나의 토지와 건물이 포함됨으로써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에 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직접 매수해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흔히 민영회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바로 그런 것이죠. 민영회사 또는 지역주택조합 형태의 시행사가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은 시행사가 직접 나서기보다 용역 작업자들이 진행합니다. 용역 작업자들이 토지 매수 작업을 하는 것을 흔히 속된 말로 지주 작업이라고 합니다. 용역 작업자들이 아파트가 들어서기에 입지가 좋은 사업구역에 들어와 토지주들, 즉 지주들에 대해 토지 매수 작업을 하는 것이죠. 토지권원, 용역작업자들은 사업구역 내 토지 95% 사용권원 확보를 목표로 토지를 매수해 나가는데, 그 이유는 토지 사용권원 95%를 확보하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계약이 안 된 나머지 5%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강제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얻게 됩니다. 즉 사업구역 내 토지 95% 확보는 아파트 시행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목표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주 작업은 몇 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용역 작업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시행사도 여러 차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시행사가 지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는 매매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지주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는데, 지주는 이를 꼭 검토하고 고려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한번 성립해버리면 이를 되돌리거나 파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행사와의 매매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 3가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첫째로 매매 대금 지급 방법 부분입니다. 지주와 시행사가 협의하면서 집중하는 부분이 총 매매 대금 액수입니다. 평당 얼마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것은 총 매매 대금 부분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겨우 매매 대금 액수 합의에 이르렀는데, 많은 지주분들이 매매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시행사가 제공하는 매매 계약서 양식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행사 제공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은 사업부지 95% 확보 후 30일 내, 잔금은 PF 대출 발생 후 30일 내와 같이 대금 지급 기한을 불확정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을 불확정 기한으로 두게 되면 지주의 입장에서 매매 대금을 언제 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사업부지 95% 확보가 되는 시점이 수년 후가 될 수 있어 자칫 돈도 못 받고 수년 동안 이 계약에 구속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매매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매매 대금 지급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이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명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시행사 또는 용역 작업자들은 지주들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부지 중 95% 사용 권원 확보를 거의 마쳤다면서 사실을 부풀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95% 사용권원 확보를 거의 마쳤다면 시행사는 지주에게 매매대금 지급일을 명확히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명도 부분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인인 시행사는 매도인 지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지주는 시행사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주의 매매계약서 의무 중에서 명도 부분이 자주 문제됩니다. 지주 본인이 매매 대상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아무도 점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 부분을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인과의 약정은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인 지주가 임차인을 원하는 시기에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시행사는 지주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면서 건물에 있는 임차인 명도를 담보할 목적으로 전체 매매 대금의 10%를 공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경우 지주가 임차인을 제때 못 내보내면 이 매매대금 10%를 시행사에 떼일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시행사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즉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의 지주는 임차인 명도 책임을 매수인인 시행사에게 돌리는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주는 매매 대금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끝납니다. 임차인 명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주는 시행사에 협력하는 정도로 하고 명도 책임은 시행사가 지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지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행사가 매매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주는 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다른 일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를 하려면 먼저 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도인인 나는 시행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상대방인 시행사에 잔금을 14일 이내에 가져와라 라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런 이행의 최고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시행사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제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주 입장에서 시행사 귀책사유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매매계약상 의무 이행 제공과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가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쉽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제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기한까지 시행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 또는 무효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주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자동해제 조항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 기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성립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이익을 포기하고 계약을 임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은 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상당액의 이익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조항입니다. 계약 해제를 참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죠. 지주가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안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계약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미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나서 오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동영상에서 더 유익한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